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 도지, 에이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삼총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이 코인 셋 다 아직 갈 길이 구만리다. 그 말은 이제 훨씬 많이 이번 사이클에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자, 이번 사이클의 가장 저점이었던 22년 말, 23년 초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위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XRP랑 에이다가 아무리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저점 기준으로 아직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이클에 정점 근처로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이 친구들이 훨씬 따라잡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 위험은요, 과거 매수자들에게 오는 위험이 아닙니다. 이 과거에 정말 힘들고 험할 때, 특히 리플 같은 거 사고 계신 분들은 축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험한 꼴, 정말 악플 많이 받으셨을까요? 이거 정말 이분들은 축하받아 마땅하고요. 이분들에게 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겐 웬만한 조정은 이제 조정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정말 조롱과 험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위험한 대상자들은요, 이 코인들이 상승을 한 후에야 확신을 가지고 이때다, 트렌드를 추종해서 이때다, 이렇게 매수하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정이나 위험이 앞으로 이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이라는 걸 알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삼총사의 공통적인 위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중앙화 리스크. 설립자라든지 한 명의 이 관련된 사람에 의해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오르기만 하면 좋지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또 역시 공통점이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다들 나 대통령 만났다. 친하다. 정부에 큰 일을 이바지하겠다. 정책적 조언을 하겠다.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리플부터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폭스뉴스에 리플 CEO가 나와서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만나셨나요? 하니까 갈링하우스가 씩 웃으면서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어요. 물론 리플이 그 전에도 후에도 여러 가지 상승 호재들이 있었어요. 갠슬러가 사임을 할 것이다. 소송 끝나면 IPO 할 것이다. ETF 가능성, 솔라나랑 도지나 아발란체 등등과 더불어 가장 확률이 높은 ETF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가장 컸던 건 요겁니다. 트럼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나 커멘팅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겠다. 언론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굉장히 끌어올렸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르기만 하면 전혀 아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명의 원맨쇼라고 할까요? 이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리플이 어떤 코인입니까? 수많은 비난과 적들도 많고요. 질투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신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피에르 로차드라는 라이엇, 그러니까 채굴업자, 이제 채굴 기업의 부사장이 예전부터 리플을 싫어했었거든요. 채굴자들의 거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플에 크리스 라센이라고 있죠. 공동 설립자이자 CTO. 야, 이 사람이 CBDC 굉장히 세게 밀고 있다. 리플은 그냥 은행 간 전송용 코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의 정신을 위배합니다.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들을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이너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를 반대하는 거고 반비트코인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그 사람들, 특히 크리스 라센, 리플 CTO긴 하지만 카멜라를 밀어주고 있다. 이러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예전부터 올해 9월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도 리플 CEO가 미국의 정책 수립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이너, 맥시멀리스트, 채굴업자들은 굉장히 이분을 싫어합니다. 리플 쪽을요. 그리고 라이언 셀키스라고 해서
뭐 메사리 리포트 굉장히 뭐 수준 높은 레포트를 쓰는 걸로 유명한 이제 대표님인데 이분도 브래딘 갈링하우스 이 사람 리플 파리 하고 있다. 실링이 뭐 리플 파리 이렇게 약간 뭐 조롱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CBDC랑 XRP 팔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적이 많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공격이 쳐들어오면 언젠가 뭐 이 한 사람의 뭐 언행으로 인해서 흔들흔들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자, 두 번째 코인 에이다도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에이다 뭐 별의별 게 이제 다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외에도 아까 리플처럼 호재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눈에 들어왔던 게 연방 정부가 투표 뭐 손으로 개표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투표하자. 이거를 DOG라는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할 건데 거기에서 쓰이는 코인이 이제 오라클 전 이사 살레이라는 뭐 세계 경제 포럼인가 그쪽 회원국으로도 있는 이분이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블록체인 투표에 들어갈 게 A다. 하이퍼레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데라 이 두 개 코인이 블록체인 투표에 쓰일 것이다 하더랍니다. 이것 때문에도 좋은 영향을 있었고 사실 로빈후드에도 역시 리플과 마찬가지로 재상장을 했으며 사실 뭐 창 업그레이드나 볼테르 업데이트도 뭐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이런 거보다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 뉴스 빼빼로 데이 때 나왔던 뉴스 같습니다. 에이다 설립자가 미국 정계와 협업할 것이다. 이 멘트 하나의 고공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 덩치가 무거웠던 시가총액도 컸던 코인이 점점점 떠올랐다는 거죠. 이때 기사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요. 트위터에서 나는 워싱턴 DC의 정책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제 내가 정책에 막 관여를 한다는 얘기를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요. 나 워싱턴 DC 의원들과 함께 일할 거고요. 뭐 구성원들과 정책을 육성하고 산업을 촉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뭔가 그래도 뭐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아까 리플 CEO처럼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마치 빅맨이 됐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근데요. 에이다도 뭐 다른 그 리플과 마찬가지로 적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에이다의 CEO가 조금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자기도 비난을 많이 하는데 비난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A다, 뭐 비난, 비판 치면 기사들이 수두룩박둑 나옵니다. 자, 22년 7월에도 A다 설립자가 이제 POS를 비판한 비트코인 개발자, 이게 아마 지미 송이었을 텐데 POS를 비판하니까 A다가 나 POS거든요. 나 그 스테이킹 맡길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미 송을 또 막 그렇게 공격을 해서 안 그래도 적이 많은데 적을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22년 9월에도 에이다 창시자가 이더리움 커뮤니티 에이다 언급조차 하지 마라. 이더리움에도 이제 약간 뭐 서로 각을 세웠었고요. 22년 10월에도 이유 없이 악플다는 XRP 지지자 차단하겠다. XRP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좀 뭐 협업을 맺는다는 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더리움 척지고 XRP 척지고 비트코인들 척지고 이거 뭐 사실 최근에서야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재미가 없었잖아요. 23년 6월에 SEC가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뭐 이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에이다는 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더에이즈가 에이다는 개똥이다. 정말 뭐 유명한 뭐 앱이라고도 하죠. 어플리케이션.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수많은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눌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에이다가 올라가면서 뭐 설립자가 나 정부에 뭐 고문을 하는 뭐 이런 레벨로 갔다. 이것도 분명히 배신을 하고 나중에 공격을 하는 진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 풀릴 때도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잘 풀리면 뭐 질투라든지 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코인은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죠. UFC라고 격투기, 세계적인 이제 격투기 경기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뭐 거의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가보면요. 사실 이렇게 개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사진으로 다들 유명해졌었잖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분이 참고로 데이나 화이트라고 해서 이 UFC 전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원래 친했어요. 그래서 UFC 경기에 빅매치가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를 이분이 초청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이분들이 그럼 어떤 또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2주 만에 뭐 20여 명을 뭐 논란이 있든 말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뭐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사람이어도 충성심 하나로 뽑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빨리 인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빈자리 중에 하나가 재무장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게 뽑는 것 같아요. 유력한 후보는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뭐 종종 소개해드렸던 그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돈 빌려줄게 비트코인 사라 뭐 이렇게 지금 전통금융과 비트코인 쪽을 연결하고 있는 뭐 테더사로 협업도 하고 있는 친암호화폐 지지자 뭐 베센트도 뭐 코인 쪽 뭐 친암호화폐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둘 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떡하니 나는 여기 하워드 루트닉이 더 좋을 것 같다. 여기를 지지한다도 지금 공개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개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약간 붕 뜨겠지만 그보다도 이 트럼프의 이제 참모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을 꾸려가는 이 참모들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지금 자기도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도 안 한 상황에서 자꾸 일론 머스크가 마치 이것 때문에 하워드 루트닉이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재무장관 그 투표율을 더 많이 베센트보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간당간당하다,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갈 때는 도지가 막 날아가고 테슬라 날아가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원맨쇼로 인해 또 이분 두 분이 워낙 강한 분들이니까 브로맨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폭등 굉장히 높여서 뭐 중국 맞겠다 어디 맞겠다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아르헨티나 머레이 대통령이 그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고 트윗을 올리니까 그거 잘 됐다 뭐 굿 무브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관세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고 트럼프의 생각은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브로맨스에 금이 간다면 사이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좋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참 나카모토 사토시가 사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뭐 FBI든 뭐 CIA든 찾을 수 있음에도 공개되지가 않고 이렇게 보호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 중앙화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설립자 있으면 잡아 넣는 거 문제도 아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었고 반대로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나쁜 날도 있을 수 있다. 원맨쇼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좀 안고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 쪽에 왔는데요. 저는 이 삼총사들의 매수 시기는 사실 지났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쌀 때 그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저의 투자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식 얘기는 사실 많이는 안 하지만 한번 이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 보라색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빨간색이 쿠팡입니다. 제가 이 세 개 정도만 주식 중에 얘기를 종종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쿠팡이든 코인베이스든 삼성전자든 저는 이렇게 막 땅으로 들어갈 때 엄청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포모를 느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뭐 약간 매수를 하려고 째려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정말 포모를 느끼고요. 또 주식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코인만 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 뭐 앱이나 이런 거 불편하고요. 잘 보지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관심을 안 가시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약간 포모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쿠팡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그 한 18분쯤에 사실 시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8불쯤에 사서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뭐
최근 들어서 그 쿠팡 설립자가 뭐 자기 것 좀 팔겠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이게 제가 저점에 산 것도 아니에요. 뭐 9불, 10불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매수 단가는 18불 정도였고요. 뭐 이때 앞뒤로 해서 뭐 쿠팡 망한다. 알리랑 테무가 와서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공정위에서 가진금을 세게 두드려 맞고 뭐 갑질을 했다는 둥, 뭐 사람이 죽었다. 온갖 퍼드가 있을 때 그때 뭐 이쪽 저쪽 산 게 저는 18불이었던 것 같아요. 쿠팡은 근데 아직까지 뭐 증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뭐 코인베이스는 그래도 코인 쪽 관련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더 많은 돈을 넣었었는데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한 40불에서 41불에 예전에 뭐 23년도 뭐 초였나 22년 말이나 이때 샀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올해 이제 코인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좀 생긴 건 저점 매수고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건 고점 매도인데 이 저점 매수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코인베이스가 이때 당시 FTX랑 같이 뭐 유동성 위기 겪고 망한다 이런 소문이 퍼다 했었거든요. 자, 샀는데 23년 뭐 말 24년 초 특히 23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 170불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40에 샀는데 170이면요 4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강세장 저는 25년에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아직 멀었다 생각을 했는데 23년에 이렇게 오른다. 24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다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170분에 이제 팔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올라가고 했었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더 내가 와 역시 나는 천재였어 뭐 했었겠죠. 근데 웬걸 뭐 비트코인 이제 ETF 되고 하면서 올해 3월 4월에 뭐 거의 280불 290불 뭐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170에 팔았는데요. 좋다고 했는데 280. 야,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거 팔았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25년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왜 팔았어? 그래서 야,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라 계속 이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게 뭐 한 9월 10월쯤 됐었나요? 그래서 제가 160불쯤에 샀다고 했던 거 아마 추석쯤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160쯤에 샀는데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죠. 이게 안 오고 이 가격이 안 오고 올라갔으면 저는 그냥 영원히 못 샀을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 하면서 샀고요. 뭐 160 얼마에 샀는데 뭐 140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뭐 저점은 맞출 수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잘 들고 있다. 뭐 제 실수담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뭐 욕도 너무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거고요. 댓글에도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저는 정말 오래 볼 생각으로 또 삼성전자 조금씩 모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게 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밑으로 갈 때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공은 못할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진 것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뭔가 이게 이제 제 투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따라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 성향, 투자 금액, 실력, 실패 경험 등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라. 저는 남이 욕하는 걸 그냥 뒤적거리는 투자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단타, 뭐 속보로 투자하거나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순환 펌핑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버는 게 정말 가장 신나고 재밌을 거라고 말하실 겁니다. 자, 결론은 남의 말에 휘둘리는 투자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셔서 이 강세장 사이클에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